안녕하십니까? 통합기능의학 전문의 김지연입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께 이 알약 하나만 먹으면 단 2주 뒤에 20대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수백만 원을 주고서라도 사시겠지요. 하지만 그 기적의 묘약이 여러분의 부엌에 그것도 공짜로 널려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충격적이게도 대한민국 남성의 67%가 매일 이것을 잘못 마셔서 스스로 남성성을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비싼 영양제, 장거 복분자 다 소용없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한 잔의 법칙을 모른다면 여러분의 노력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입니다. 제가 25년간 진료실에서 목격한 수많은 기적들, 발기부전 약을 끊고도 밤마다 강철이 되었다는 50대, 60대 남성들의 공통된 비밀. 그것은 바로 물을 마시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터닝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가 시작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하루에 물 2리터씩 꼭 마시는데요. 그런데 왜 힘이 없죠?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께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무엇을 마시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식 중에 가장 위험한 착각이 있습니다. 바로 목마를 때 물을 마신다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갈증은 이미 우리 몸에 비상벨이 울린 상태, 즉 심각한 탈수 단계에 진입했다는 신호입니다. 남성의 그곳이 힘을 쓰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혈액량 부족과 점도 상승입니다. 발기의 메커니즘을 자동차에 비유해 볼까요? 엔진인 심장이 아무리 좋아도 연료인 혈액이 부족하거나 연료관인 혈관이 찌꺼기로 막혀 있다면 차는 달릴 수 없습니다. 발기란 해부학적으로 스펀지 같은 해면체 조직에 순식간에 평소의 8배에 달하는 혈액이 쏟아져 들어와 갇히는 현상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엄청난 수압입니다. 그런데 물이 부족해서 혈액이 끈적끈적한 갯벌 진흙처럼 변해 있다면 좁은 밑의 혈관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압력이 차지 않고 흐물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만난 52세의 한 대기업 임원 환자분은 전형적인 이 케이스였습니다. 3년 동안 유명하다는 비뇨기관은 다 다녀봤고 좋다는 약은 다 드셔보셨답니다. 하지만 약효는 그때뿐 점점 내성이 생겨 더 강한 약을 찾아야 했고 심지어 우울증 약까지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검사 결과 그분의 혈관 나이는 70대였습니다. 적혈구는 수분 부족으로 쪼그라들어 서로 엉겨 붙어 있었고 말초 혈관 순환은 꽉 막혀 있었습니다. 평소 습관을 여쭈어보니 물 대신 하루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5잔을 드신다고 하더군요. 카페인은 강력한 이뇨 작용을 합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면 우리 몸에서는 그 2배의 물이 빠져나갑니다. 즉, 이분은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몸속의 수분을 쥐어짜대고 있었던 겁니다. 만성적인 탈수 상태에서 아무리 혈관 확장제를 먹어봤자 확장된 혈관으로 흘러 들어갈 혈액 자체가 부족하니 효과가 없을 수밖에요. 저는 이분께 딱 이 주간의 워터 리부트 솔루션을 처방했습니다. 약도 끊고 커피도 끊고 오직 제가 설계해드린 스케줄대로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치료냐며 황당해 하셨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2주 후 진료실에 들어오는 그분의 안색은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잿빛이던 얼굴에 붉은 생기가 돌았고 무엇보다 목소리에 힘이 넘쳤습니다. 원장님, 아침에 텐트를 쳤습니다. 3년 만에요. 이게 정말 물 때문입니까? 네, 물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대로 마신 물 덕분입니다. 이 기적을 만드는 첫 번째 핵심은 바로 기상 직후의 골든타임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호흡과 땀으로 배출되는 수분은 무려 500ml에서 1리터에 달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 몸은 쪼그라든 건포도와 같습니다. 혈액은 가장 걸쭉하고 혈전이 생기기 딱 좋은 상태죠. 이때가 바로 심혈관 질환 돌연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때 마시는 물 한 잔은 단순한 수분이 아닙니다.
멈춰버린 엔진을 다시 돌리는 생명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90%의 남성들이 실수를 저지릅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차가운 냉수를 벌컥벌컥 들이키는 것이죠. 이것은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차가운 물이 위장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 몸은 천을 뺏기지 않으려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킵니다. 혈류를 개선해야 할 시점에 오히려 혈관을 꽉 잠가버리는 꼴입니다. 게다가 찬물은 위장 기능을 떨어뜨려 소화 불량의 원인이 됩니다. 정답은 미온수입니다. 청아 비슷한 30도에서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 이것이 우리 몸에 저항 없이 가장 빠르게 흡수되어 혈액을 묽게 만듭니다. 양근 250ml에서 300ml 큰 머그잔으로 한 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마시는 속도 또한 중요합니다. 급하게 마시면 뇌는 홍수가 났다고 인식하여 신장을 통해 빠르게 소변으로 배출해버립니다. 세포 속으로 물을 보내려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천천히 마셔야 합니다. 입안에서 물을 씹듯이 굴리며 5분에 걸쳐 천천히 넘기십시오. 이 5분의 습관이 여러분의 혈관 나이를 10년 젊게 만듭니다. 아침 물 한 잔이 흡수되어 전신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30분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끈적했던 혈액이 묽어지고 말초, 혈관까지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기 시작합니다. 뇌가 깨어나고 장이 움직이며 무엇보다 하체로 가는 혈류의 고속도로가 뚫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침 한 잔으로 시동을 걸었다면 이제 하루 종일 이 엔진을 꺼뜨리지 않고 유지하는 순환 요법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일에 집중하느라 혹은 화장실 가기가 귀찮아서 물을 멀리합니다. 그러다 식사 때 국물로 대충 때우거나 식후에 물을 몰아 마시죠. 이 몰아 마시기는 최악의 습관입니다. 위산을 묽게 만들어 소화력을 떨어뜨리고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여 혈관 내벽을 손상시킵니다. 망가진 혈관 내벽은 산화질소 생성을 방해하는데 이 산화질소가 바로 발기의 핵심 스위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의학적으로 검증된 가장 완벽한 스케줄은 2시간 간격의 법칙입니다. 아침 기상 후 한 잔을 시작으로 오전 9시, 11시, 오후 2시, 4시, 6시 이렇게 2시간마다 알람을 맞춰놓고 물을 주입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처방입니다. 약을 시간 맞춰 먹듯이 물도 시간 맞춰 드셔야 합니다. 한 번에 마시는 양은 200ml, 종이컵 한 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찔끔찔끔 자주 넣어줘야 세포가 물을 머금고 탱탱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세포수화라고 합니다. 세포가 물을 충분히 머금고 있어야 대사율이 올라가고 에너지 생성이 활발해지며 피로 물질인 젖산이 빠르게 제거됩니다.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남성분들, 비싼 영양제 드시기 전에 물 마시는 패턴부터 바꾸십시오. 피로가 사라져야 밤에 쓸 힘도 생기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루에 정확히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무작정 많이 마시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계산된 개인별 적정 수분 섭취 공식이 존재합니다. 바로 본인의 체중 곱하기 35ml입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70kg인 남성이라면 하루에 약 2.5리터의 수분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우리가 밥이나 국, 과일 등을 통해 섭취하는 수분이 약 500ml에서 700ml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순수하게 물로 섭취해야 할 양은 대략 2리터 내외가 됩니다. 이 양을 앞서 말씀드린 2시간 간격의 스케줄에 맞춰 나누어 마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 스케줄을 처음 시작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잦은 배뇨 욕구입니다. 선생님, 화장실 가느라 업무를 볼 수가 없어요 라고 하소연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명현 현상입니다. 그동안 탈수 상태에 적응해 쪼그라들어 있던 방광이 정상적인 수분량이 들어오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방광은 근육으로 이루어진 주머니입니다. 이 근육 또한 훈련을 통해 탄력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초기 이 주일 동안은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지만 우리 뇌와 방광신경이 새로운 수분 섭취 패턴에 적응하는 기간인 수능기를 거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방광의 용적이 늘어나고 소변을 저장하는 능력이 향상되면서
소변을 보는 횟수는 줄어들고 한 번에 보는 양은 늘어나는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한 소변 색깔을 통해 우리는 내 몸의 수분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소변색은 맑은 지푸라기색, 즉 아주 연한 노란색입니다. 만약 소변색이 진한 갈색이나 맥주색을 띈다면 그것은 혈액이 끈적해져 있다는 위험 신호이며, 반대로 너무 투명해서 물과 같다면 전해질이 과도하게 빠져나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 섭취 속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철칙은 식사 전후의 수분 섭취 제한입니다. 한국인의 식습관 중 가장 안 좋은 것이 밥을 먹으면서 물을 마시거나 국물에 밥을 말아 먹는 것입니다. 이는 위산의 농도를 묽게 만들어 소화 기능을 치명적으로 떨어뜨립니다. 우리가 섭취한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혈관을 타고 근육과 호르몬의 재료로 쓰여야 하는데, 위산이 묽어지면 이 과정이 차단됩니다. 소화되지 못한 음식물은 장내에서 부패하여 독소를 만들어내고, 이 독소는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며 혈관 내피세포를 공격합니다.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되면 앞서 강조했던 산화질소 생성이 불가능해집니다. 즉, 소화불량은 곧바로 남성 기능 저하로 이어지는 직통열차와 같습니다. 따라서 식사 30분 전부터 식사 후 1시간까지는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1시간의 공백기는 위장이 오롯이 소화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골든타임입니다. 위산이 가장 강력한 상태를 유지해야 음식물의 영양소가 100% 흡수되어 여러분의 활력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식후에 입이 텁텁하다면 물로 입만 헹구고 뱉어내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제 하루 중 가장 중요한 마무리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바로 수면과 수분의 상관관계입니다. 낮 동안은 2시간 간격으로 철저하게 수분을 공급해야 하지만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수도꼭지를 잠그듯이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많은 중년 남성분들의 말 못할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야간요입니다.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 2-3번씩 깨는 현상은 단순히 귀찮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남성 호르몬 생성 공장을 밤마다 강제로 셧다운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우리가 깊은 잠, 즉 렘 수면과 비렘 수면을 오가는 깊은 수면 단계에 있을 때 가장 왕성하게 분비됩니다. 그런데 소변 때문에 잠에서 깨면 이 수면 사이클이 깨져버리고 호르몬 생성은 그 즉시 중단됩니다. 하룻밤에 2번만 깨도 남성 호르몬 수치는 10% 이상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이 매일 반복된다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 결과는 뻔합니다. 따라서 잠들기 2시간 전, 예를 들어 밤 11시에 취침한다면 밤 9시 이후에는 물뿐만 아니라 과일 같은 수분이 많은 음식도 자제해야 합니다. 취침 직전에 목이 너무 마르다면 젖은 거즈로 입술만 축이거나 소주잔 1잔 정도의 분량만 섭취하여 목만 축이는 정도로 끝내야 합니다. 밤새 방광을 비워두어야 뇌가 숙면 모드로 진입하고, 그래야 우리 몸의 정비 공장이 풀가동되어 손상된 혈관을 복구하고 호르몬을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새벽 발기라고 부르는 현상이 바로 이 야간 수면 중에 일어나는 자가 점검 시스템의 결과물입니다. 렘 수면 단계에서 뇌는 신체 곳곳에 혈류를 보내어 산소를 공급하고 조직을 재생하는데, 이때 남성의 그곳으로도 혈류가 집중되면서 자연스러운 팽창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건강하다는 신호이자 동시에 그 조직이 섬유화되거나 퇴화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스트레칭 운동과도 같습니다. 만약 야간요로 인해 깊은 잠을 자지 못한다면 이 중요한 자가 점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게 되고 결국 조직은 서서히 굳어가며 기능을 잃게 됩니다. 제가 치료했던 68세의 당뇨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 미세혈관이 많이 손상되어 있었고 발기부전뿐만 아니라 만성적인 야간뇨로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하룻밤에 5번을 깬다고 하셨으니 사실상 잠을 거의 못 주무시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분께 낮에는 충분히 마시고 밤에는 철저히 끊는 나지밤저 워터 솔루션을 강력하게 권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갈증 때문에 힘들어 하셨지만 2주차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야간요 횟수가 5회에서
1회로 줄어든 것입니다. 잠을 푹 주무시게 되자 아침 컨디션이 비약적으로 좋아졌고 혈당 수치도 안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새벽에 묵직한 느낌을 다시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수면의 질이 높아지니 호르몬 분비가 정상화되고 낮 동안 충분히 공급된 수분이 맑은 혈액을 만들어 야간의 혈류 공급을 원활하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물 마시기는 단순한 수분 보충을 넘어 호르몬 밸런스와 수면의 질까지 결정짓는 강력한 생체 신호 조절자입니다. 돈 한 푼 들지 않지만 그 어떤 영양제보다 강력한 효과를 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물 마시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병행해야 할 짝꿍이 있습니다. 바로 호흡입니다. 혈관을 확장시키는 산화질소는 혈액 속의 산소 농도가 충분할 때 폭발적으로 생성됩니다. 물을 마셔서 혈액을 묽게 만들었다면 이제 그 혈액 속에 고농도의 산소를 불어넣어 줄 차례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로 인해 얕고 빠른 흉식 호흡을 합니다. 이는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우리는 정반대로 가야 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호흡법은 478 호흡법입니다. 4초간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7초간 숨을 멈추고 8초간 입으로 천천히 내뱉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7초간 숨을 멈추는 구간이 핵심입니다. 숨을 멈출 때 폐포 내의 압력이 올라가면서 혈액 속으로 산소가 강제 주입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또한 천천히 내뱉는 8초의 시간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여 전신의 긴장을 풀고 혈관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루에 딱 3번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전에 5분씩만 투자하십시오. 이 5분의 투자가 물 마시기 효과를 2배, 3배로 증폭시킵니다. 혈액이라는 물길을 열어주고 산소라는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몸이 스스로 치유하고 재생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근원적인 처방입니다. 비아그라가 강제로 문을 여는 것이라면 이 방법은 문을 여는 힘 자체를 길러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묻습니다. 선생님, 맹물은 비려서 못 마시겠는데 차라리 보리차나 결명자차는 어떤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곡물차는 괜찮습니다. 보리차나 현미차는 이뇨작용이 거의 없고 미네랄을 보충해주는 효과가 있어 생수 대용으로 적합합니다. 하지만 녹차, 둥글레차, 옥수수수염차는 다릅니다. 이것들은 약재의 성격이 강하거나 카페인이 들어있어 이뇨작용을 촉진합니다. 물을 마신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 식수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탄산수 또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탄산수는 산성을 띠기 때문에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위벽을 자극하여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끔 기분 전환으로 마시는 것은 괜찮지만 매일 마시는 물을 대체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미네랄이 풍부한 생수 혹은 끓여서 식힌 보리차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마셔야 하는지에 대한 완벽한 매뉴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작심삼일이 되지 않으려면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곳마다 물병을 두십시오. 책상 위, 차 안거실, 탁자 위. 손만 뻗으면 물이 닿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습관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500ml 생수병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하루에 몇 병을 비웠는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목표 달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물 마시는 습관이 정착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66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변화는 단 2주면 느낄 수 있습니다. 이 2주의 고비만 넘기면 여러분의 몸이 먼저 물을 찾게 될 것입니다. 세포가 깨어나는 그 상쾌한 느낌을 한번 맛보면 다시는 예전의 탈수 상태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테니까요. 여러분의 혈관 속을 흐르는 것은 단순한 액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의 강입니다. 그 강이 마르지 않고 힘차게 흐르도록 돌보는 것은 한 가정의 가장이자 남자인 여러분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자, 지금까지 물을 몸속에 채우는 법을 배웠다면 이제는 그 채운 물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할 차례입니다.
아무리 좋은 물을 시간 맞춰 마셔도 일상생활 속에서 구멍난 독처럼 수분을 줄줄 흘려보내고 있다면 그 모든 노력은 허사가 되고 맙니다. 그 가장 큰 주범은 바로 대한민국 남성들의 영원한 친구이자 원수인 술입니다.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항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맥주를 좋아해서 물 대신 맥주를 마시니 수분 섭취는 충분하지 않나요? 이것은 의학적으로 정말 위험천만한 착각입니다. 알코올은 수분이 아니라 수분을 훔쳐가는 도둑입니다. 알코올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뇌하수체를 자극하여 항기뇨,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합니다. 이 호르몬은 소변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수도꼭지를 잠그는 역할을 하는데 술이 이 수도꼭지를 강제로 열어버리는 것입니다. 맥주 한 잔을 마시면 우리 몸은 그 맥주 양의 약 1.5배에서 2배에 달하는 수분을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술자리에서 화장실을 자주 들락거리는 이유가 단순히 마신 양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내 몸속에 저장되어 있던 소중한 체수분까지 억지로 끌려 나오는 과정입니다. 다음 날 아침 겪는 숙취, 즉 극심한 갈증과 두통, 근육통은 알코올 그 자체 때문이라기보다는 급성 탈수 증상에 가깝습니다. 혈액 내 수분이 쫙 빠져나가 혈액이 젤리처럼 끈적해져 있으니 뇌와 근육으로 가는 혈류가 막혀 통증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남성의 그곳이 건강하게 반응하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입니다. 그렇다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술자리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1대1 희석 법칙을 처방합니다. 술 한 잔을 마시면 반드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소주 한 잔을 털어 넣었다면 곧바로 물 한 잔을 털어 넣으십시오. 이 단순한 원칙 하나만 지켜도 알코올 농도가 희석되어 간의 부담을 덜어주고 강제로 배출되는 수분을 즉각적으로 보충하여 탈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술자리가 파한 뒤 귀가에서는 반드시 미지근한 물 2컵을 마시고 주무셔야 합니다. 이것이 밤새 일어날 탈수 전쟁에서 여러분의 혈관을 지켜줄 방패가 됩니다. 두 번째로 경계해야 할 수분 도둑은 바로 짠 음식, 즉 나트륨입니다. 한국인의 식단은 국찌개, 김치, 젓갈 등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우리 몸은 혈액 내 염분 농도를 맞추기 위해 세포 속에 있는 물을 혈관 밖으로 끄집어냅니다. 이렇게 되면 세포 자체는 쭈글쭈글하게 말라가는데 몸은 퉁퉁 붓는 기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를 의학적으로 부종이라고 합니다. 겉보기에는 물이 많아 보이지만 정작 에너지를 만들어야 할 세포 내부는 가뭄이 든 상태인 것입니다. 이를 세포 내 탈수라고 부릅니다. 혈관 내벽 세포가 탈수로 인해 기능이 저하되면 발기에 필수적인 산화질소를 제대로 분비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짠 음식을 드셨다면 평소보다 더 많은 물을 마셔 염분을 희석시켜 배출해야 합니다. 더 좋은 방법은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토마토, 바나나, 시금치 같은 식품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칼륨은 우리 몸속의 나트륨을 소변으로 끌고 나가는 배출기 역할을 합니다. 특히 토마토는 전립선 건강에 좋은 라이코펜 성분까지 함유하고 있어 남성에게는 최고의 보약과도 같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물만 마시기 지루할 때 오이, 수박, 토마토 같은 수분 함량이 90% 이상인 채소와 과일을 간식처럼 드시라고 권합니다. 식물이 머금고 있는 물은 단순한 맹물이 아닙니다. 각종 미네랄과 비타민이 이온화되어 녹아있는 천연 전해질 음료입니다. 이러한 식물성 수분은 우리 몸의 체액과 성분이 유사하여 흡수 속도가 매우 빠르고 세포막을 통과하여 깊숙이 침투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등산 가실 때 오이를 챙겨가는 지혜가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후 3시 나른한 시간에 커피 대신 오이 하나를 드셔보십시오. 피로가 풀리는 속도가 다를 것입니다. 자, 이제 물 마시기와 함께 강조했던 호흡법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는 의학적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앞서 478 호흡법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반드시 코로 숨을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격렬한 운동을 하거나 숨이 찰 때 입으로 숨을 쉽니다. 평소에도 무의식적으로 입을 벌리고 있는 구강 호흡 습관을 가진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발기력 향상을 원하신다면
오늘부터 입은 밥 먹을 때와 말할 때만 쓰시고 숨은 오직 코로만 쉬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코 정확히는 콧구멍 안쪽의 부비동이라는 빈 공간에서 생성되는 특별한 기체 때문입니다. 바로 앞서 계속 강조했던 산화질소입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기적의 분자인데 놀랍게도 이 물질은 우리 몸에서 비강내 점막에서 가장 많이 생성됩니다. 코로 숨을 들이마실 때 비강내에 고여있던 산화질소가 공기와 함께 폐로 들어가고 폐에서 혈액으로 녹아들어 전신으로 퍼져나갑니다. 입으로 숨을 쉬면 이 과정이 생략됩니다. 즉, 입으로 숨을 쉬는 것은 천연 비아그라를 생산해 놓고도 그냥 갖다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코로 깊게 들이마시는 것만으로도 혈액 내 산소 포화도가 15% 이상 증가하고 혈관 확장 물질이 전신을 순환하게 됩니다. 제가 추천하는 또 하나의 비법은 험밍 호흡입니다. 입을 다물고 코로 숨을 내쉬면서 하는 소리를 내어 진동을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벌이 날아다니는 소리 같다고 하여 브라마리 호흡법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미세한 진동이 부비동을 물리적으로 자극하여 산화질소 생산량을 무려 15배까지 폭발적으로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운전 중이나 샤워할 때 1분 정도만 이 험밍 호흡을 해보십시오. 코 주변이 간질간질하면서 머리가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혈관이 열리고 뇌와 전신으로 산소가 공급되는 신호입니다. 이처럼 물과 호흡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바늘과 실의 관계입니다. 물이 혈액이라는 길을 닦아준다면 호흡은 그 길을 달릴 수 있는 연료를 주입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여러분의 몸은 비로소 완전한 기능을 회복하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스트레스와의 전쟁입니다. 현대 남성들의 발기부전 원인 중 시민성, 즉 스트레스로 인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뿜어냅니다. 코르티솔은 생존을 위한 전투 호르몬입니다. 맹수와 싸우거나 도망치기 위해 혈액을 심장과 큰 근육으로만 집중시키고 당장 생존에 필요 없는 소화기관이나 생식기관으로 가는 혈류는 차단해버립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소화가 안 되고 선격이 사라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생존 본능입니다. 문제는 현대사회의 스트레스가 만성적이라는 점입니다. 항상 긴장 상태에 있다 보니 교감신경이 과항진되어 혈관이 항상 수축되어 있습니다. 이때 차가운 물 한 잔이 아닌 따뜻한 물 한 잔의 여유가 교감신경의 폭주를 막아주는 브레이크가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수승화강이라고 합니다. 차가운 기운은 위로 올리고 뜨거운 기운은 아래로 내린다는 뜻인데 물이 들어가서 가슴 속에 맺힌 화, 즉 열기를 식혀주고 순환을 돕는다는 원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담배를 피우러 나가지 마시고 천천히 물 한 잔을 마시며 심호흡을 하십시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는 최악의 독약이지만 물과 호흡은 혈관을 이완시키는 최고의 해독제입니다. 이 작은 습관의 차이가 10년 뒤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결정짓습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는 이 물 마시기와 호흡법을 실천하면서 단순히 성 기능만 좋아진 것이 아니라 탈모가 개선되고 피부가 좋아졌으며 만성 두통이 사라졌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는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나타나는 전신적인 항노화 효과입니다. 머리카락 끝부터 발가락 끝까지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혈관을 통해 먹고 삽니다. 그 혈관을 흐르는 혈액을 깨끗하고 힘차게 만들어주는 것이야말로 모든 건강의 기초이자 근본입니다. 여러분이 찾던 정력의 비법은 산삼이나 녹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매일 마시는 물컵 안에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좋은 습관을 어떻게 하면 작심삼일로 끝내지 않고 평생의 습관으로 만들 수 있을지, 그리고 연령대별로 주의해야 할 특수한 상황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특히 60대, 70대 어르신들의 경우 갈증 중추가 퇴화하여 목마름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경우 수분 섭취를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과 여러분이 이 도전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돕는 마음가짐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정직합니다. 투자한 만큼 반드시 보답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린 그 물 한 잔이 내일 아침의 기적을 만드는 씨앗임을 잊지 마십시오. 자, 이제 60대, 70대 선배님들을 위한 특별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생체 시계뿐만 아니라 갈증을 느끼는 센서도 함께 늙습니다. 뇌의 시상하부라는 곳에 있는 갈증 중추의 감각이 무뎌져서 몸은 이미 바짝 마른 논바닥처럼 갈라지고 있는데도 뇌는 목이 마르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년기에는 갈증을 느낄 때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시간을 정해두고 약을 복용하듯이 의식적으로 물을 드셔야 합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2시간마다 물 한 잔을 비우는 것이야말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남은 인생의 활력을 지키는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특히 전립선 비대증으로 고생하시는 많은 남성분들이 소변 보는 것이 두려워 물 마시기를 꺼리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간 태우는 격입니다. 물을 적게 마셔서 소변이 농축되면 그 소변은 강한 산성을 띠게 됩니다. 독한 소변은 방광내벽과 전립선을 더욱 자극하여 오히려 요일을 더 자주, 더 급박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즉, 물을 안 마실수록 화장실을 더 자주 가고 싶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립선 건강을 위해서라도 물을 충분히 마셔 소변을 묽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단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분들은 오전과 낮 시간에 하루 섭취량의 70% 이상을 집중해서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가 지고 난 저녁 시간 이후에는 섭취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야간뇨를 예방하는 것이 현명한 타협점입니다. 제가 75세의 한 환자분을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미 10년 전부터 부부 관계를 포기하고 각방을 쓰고 계셨고 전립선 약을 드시면서도 밤에 4-5번씩 깨는 등 삶의 질이 바닥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봄날은 다 갔다며 한숨을 쉬시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저는 이분께 어르신 회춘하는 보약 한 제 지어드리는 셈치고 딱 한 달만 물 마시기를 해보십시오. 라고 설득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화장실 가는 횟수가 늘어 불평하셨지만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소변 줄기가 굵어지고 시원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이 충분히 공급되자 방광 근육의 탄력이 살아나고 농축된 소변으로 인한 자극이 줄어들면서 배뇨통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아침에 미약하게나마 다시 반응이 오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원장님, 죽은 고목나무에도 꽃이 핍디다. 한 달 뒤 그분이 제 손을 잡고 하신 말씀입니다. 10년 만에 아침에 느껴지는 그 묵직한 생명력은 단순히 성 기능의 회복을 넘어 남성으로서의 자존감과 삶에 대한 의욕을 되살려준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몸은 나이에 상관없이 올바른 재료만 공급해주면 언제든 스스로를 복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70대에도 80대에도 혈관은 다시 젊어질 수 있고 그 중심에는 항상 깨끗한 물이 있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마지막 과제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당장 이 주간의 워터 챌린지를 시작하십시오. 거창한 준비는 필요 없습니다. 500ml 생수병 4개를 준비해서 눈에 잘 띄는 곳에 두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스마트폰에 알람을 설정하고 화장실을 갈 때마다 소변색을 체크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아침 일어났을 때의 컨디션과 신체 변화를 간단하게 메모해 보십시오. 기록은 기억을 이깁니다. 눈으로 보이는 변화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서 물 많이 마시면 물 중독 걸린다던데 하며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당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상적인 신장 기능을 가진 사람이 물 중독에 걸리려면 단시간에 10리터 이상을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하루 2리터에서 2.5리터는 지극히 안전하고 권장되는 양입니다. 여러분의 혈관 속에 흐르는 피가 맑은 시냇물처럼 힘차게 흐를 때 비로소 여러분의 심장도, 뇌도, 그리고 남자의 자존심도 강하게 박동할 수 있습니다. 물은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물은 곧 혈액이고
혈액은 곧 생명이며 생명력은 곧 정력입니다. 이 간단하고도 강력한 진리를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만이 100세 시대의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병원 문턱을 닳도록 드나들며 약에 의존하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물 한 잔의 지혜로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주체적인 삶을 살 것인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부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기를 바랍니다. 그 파문이 점점 커져 여러분의 온몸을 적시는 거대한 생명력의 파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손에 들린 그 물컵 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한 성생활과 활기찬 인생을 응원하는 멘토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친구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셔서 함께 건강해지는 기쁨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 마시는 습관 하나가 인생을 바꿉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깊이 있는 의학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매일매일 촉촉하고 활력 넘치는 날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고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의 생생한 후기를 댓글로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스토리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비뇨의학과 전문의 박민영이었습니다.